음식의 진실과 편견 3편. 소고기는 정말 슈퍼푸드일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어떠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이죠? 소고기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소고기가 과연 슈퍼푸드일까요? 아니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일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도입이 좀 거창했나요? 하지만 그만큼 소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답니다. 과거에는 소고기가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무서운 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많았지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런 주장에 슬쩍 반론을 제기하거나 좀 더 복잡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과연 소고기는 누명을 쓴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조심해야 할 음식일까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소고기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논점, 바로 암과의 연관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붉은 고기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며 특히 대장암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붉은 고기 100g을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7%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가공육, 베이컨이나 햄 같은 것들은 더 심해서 매일 50g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소고기는 무조건 피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놀라운 연구에서는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이 연구는 붉은 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 생선, 유제품 등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분석했는데 특히 생선과 유제품의 긍정적인 효과가 붉은 고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붉은 고기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을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2023년 연구인데요.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유제품에 들어있는 트랜스바세닉산, 줄여서 TVA라는 지방산이 우리 몸속 면역세포의 암 퇴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TVA가 면역세포인 CD8, T세포의 암세포 사멸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니 소고기가 오히려 암과 싸우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육인데요. 2025년 연구에서는 과도한 가공육 섭취가 암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신선한 붉은 고기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높고 각종 첨가물과 보존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고기 섭취와 암의 연관성은 단순히 소고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섭취량, 조리 방식과 가공 여부, 그리고 다른 음식들과의 균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논점,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거에는 소고기에 포함된 높은 포화 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가공육은 심장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최신 연구들이 반전을 선사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소고기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거나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연구에서는 살코기 위주로 소고기를 섭취하고 과일, 채소, 곡물, 견과류 등을 함께 섭취한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소고기를 먹되 건강한 사이드 메뉴와 함께 즐기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와 비슷하죠. 더 나아가 지중해식 식단과 함께 소고기를 적당량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불포화 지방, 식이, 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소고기를 이런 건강한 식단에 조화롭게 포함하면 좋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주목할 만합니다.
붉은 고기와 흰 고기 모두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동일하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더 나아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정말로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소고기 섭취량을 조절하고 기름진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육 섭취는 당연히 최소화하고 지중해식 식단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세 번째 논점은 바로 당뇨병과의 연관성입니다. 붉은 육류에 함유된 햄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A형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햄철이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당뇨병 위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식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콩류, 견과류, 통곡물 등 식물성 식품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니까요. 그러니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붉은 고기 섭취량을 줄이고 식물성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체중 유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논점은 장 건강과의 연관성입니다. 의외로 소고기가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닭고기보다 소고기가 장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 기반 식단은 장내 유익균인 블라우티아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블라우티아균은 장의 점액,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과 질병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닭고기 기반 식단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저해해서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닭고기만 드시는 분들은 좀 더 다양한 식단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만약 닭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면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소고기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고기 섭취와 건강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섭취량, 조리 방식, 가공 여부, 다른 음식과의 균형,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소고기 섭취에 대한 획일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최신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공육 섭취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점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닭 가슴살만 먹는 게 정말 건강할까? 주제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